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는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셔야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키워드를 순위 안에 꼽아주셨을까요? 이야기들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들 확인을 해보시죠.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다. 관련주 역시 위축된 그 흐름 나타나고 있죠. 정유, LNG주 5위에 올랐습니다. 한 단위 올라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심상치 않죠. 오늘 다시 한번 환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걸까요? 현대차, 기아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위로 넘어갑니다. ETF, 그러니까 대형 수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걸까요? 로봇 관련주의 연속성 나타나고 있는 이번 주인데요. 3위에 로봇 관련주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로 가보시죠. 오늘 시끄러운 종목, 잡음이 좀 많은 종목, 기대감도 있고 경계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라이크 기획과 매점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들썩이는 SM그룹주가 2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1위로 올라가 보면 오늘 삼성전자 바닥이 어딘 걸까요? 네이버와 함께 불안정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두 종목이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무게 있는 쪽 보도록 할게요. 가장 연속성이 나와서 궁금하실 종목, 그래서 3위로 꼽아주신 이 키워드 먼저 오늘 시작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통하는 이슈, 로봇 관련주. 대표님, 네. 새로운 이슈가 딱 떨어진 거는 이번 주 아닌데 이렇게 연속성을 보이는 건 대형 수급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는 게 맞을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인 건지 아니면 이제 기대감 속에 떠나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봇 어떻게 오늘자리는 보실까요? 네, 저희가 어떤 섹터의 ETF가 딱 설정됐을 때 네. 과거의 기억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 메타버스 맞아요. 예, 작년 한 이맘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희는 주가 보면서 다 까먹었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ETF가 설정이 됐을 때 이제 초기에는 솔직히 설정되는 금액들 아주 기대는 크게 안 하는데 거기다 이제 주가의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고 좀 관련된 섹터가 네. 좀 더 커지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ETF 자금들이 더 들어오죠.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 수는 있겠지만은 자금 들어오고 또 커지고 그러면 또 사고 네. 또 커지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단독으로는 뭐 삼성에서 ETF를 설정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기관도 비슷하게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커지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ETF 설정되니까 로봇 관련된 쪽 모든 게 다 좋겠다라고 보기에는 좀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강하다가 좀 약한 종목들도 나오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관련된 종목을 볼 때 지금 당장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싸다 아니면 이 정도가 앞으로 성과를 보여줄 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영업이익 뭐 1억, 2억 나와도 한 2, 3년 뒤에 가게 되면 뭐 50억, 100억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네. 낯설지가 않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은 네. 지금 움직이는 쪽이 정말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쪽인가요? 사실은 뭐 ETF 수급하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ETF 설정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네. 대형 어차피 이것도 지수를 좀 연동하기 때문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관련돼서 로봇 관련된 쪽만 다 100% 채우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이제 연관될 수 있는 산업에 어차피 AI다라고 하게 되면 또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다 들어가는 측면 쪽에서 나머지 그러면 뭐 그 ETF에 들어가는 1% 정도를 중소형주로 산다라고 해서 약간 좀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그런 그렇군요. 네. 몰랐어요.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펀드를 설정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대부분 거의 다 삼성전자를 넣고 시작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제 중소형 쪽에서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뭐 수급의 이슈가 아주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워낙 시총이 뭐 2천억, 3천억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뭐 1%만 자금이 들어왔었을 때 그런 미치는 여파들은 오히려 그렇다고 네이버 카카오를 기대하지는 않죠. 저는 생각했을 때 두산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거를- 대형주고 네. 로봇 모멘텀이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두산 같은 경우는 또 시기적으로 딱 부각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인 건 있는데 비슷한 걸로 보면 HD 현대, 여기도 현대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가지고 100% 지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전혀 안 미치죠. 왜냐하면 HD 현대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현대오일뱅크와 관련된 정유주야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전혀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이런 재발견과 또 어떤 수급의 변화가 나오는 것까지는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관련주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는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선별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레벨업된 이 자리에서 또 로봇 쪽 뭐 변화 오다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하기는 약간 시장도 그렇고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자라는 쪽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쪽에서 특별히 이런 섹터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쪽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의 종목이 뭐 삼익THK 이런 것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긴 네네. 합니다만 결국에는 메카트로 시스템이나 LM 시스템을 가지고 다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자동 이송 장치 네. 이쪽이다 보니까 관련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국내 유일하게 보행 보조 관련된 로봇을 또 관련된 쪽을 기대하고 또 발음이 안 되네요. 예. AI 쪽에 네, 연결될 수 있는 AI 요. 의료 관련된 로봇 이쪽도 다 연결이 돼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관심은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나오고 있는 쪽에 한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로봇 쪽은 저희가 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오후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그 위치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위에 랭크를 시켜주신 SM 쪽, SM그룹 쪽 좀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종료를 검토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의사가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로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던데 뭐 여전히 강하긴 합니다만 매물대 벽도 있고 지금 자리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약간 헷갈립니다. 어떤 시선 주실까요? 네, SM을 볼 때 딱 하나 그거죠. 일단 왜 지분이 정리가 안 되느냐. 네. 뭐 이런 한 18.2% 되죠. 우리 이수만 총프? 프로듀서, 네, 네. 프로듀서. 총괄 네.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하시죠. 총프? 네, 총프님께서. 프레지던트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쪽에서 또 보다 보니까 좀 아까 또 입장문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뭐 왜 시장이 이수만 나가라라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조금 더 약간 좀 공격적인 얘기들도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반응은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응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그동안에 SM이 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시장에서 알려진 만큼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SM의 또 다른 주인 찾기라든가 네. 또 그에 따라서 뭐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단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하도 많이 좀 당했던 적이 많아서. 네, 예, 그런 예. 적이 많아서 그래서 그쪽에 줄다리기 계속하는 과정 쪽에서 뭐 특별히 얘기는 없고 그러면은 여전히 회사는 유지가 되고 있는 차원에서 이 사실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고 또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분을 팔기 위해서 좀 이런 약점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좀 비싸게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해석이 좀 많네요. 근데 저는 네.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 뭐 보아부터 SM과 그 시절을 닮으셨.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보내왔기 때문에 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기획력이 SM에서 빼진다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메리트였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 게 아닌지 우리가 뭔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궁금해서요. 네, 솔직히 기존에 저희가 얘기하는 K-팝 네. 그리고 K 콘텐츠와 함께 커왔던 이 부분에 한 축을 내가 키웠다, 내가 담당했다 그러면 그만큼의 애착과 그만큼의 소유욕 비슷한 걸 갖고 있는 건 당연히 기정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배도 많이 되시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트렌드와 또 새로운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대한 또 다른 기회 요인들을 더 열어놓는다라고 네.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지만 지금 그 때와 변화는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얼마큼 해소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제가 보기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와 함께 엔터 산업은 여전히 밝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큰 저항도 없고
게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환율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아, 그렇겠군요. 앨범이 글로벌에서 판매가 많이 네네. 되는데 결제 다 뭘로 하겠습니까? 달러로 하겠죠. 네. 그러면 의외로 또 환율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엔터사 전반적으로는 계속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큐브 엔터가 요즘에 좀 관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여자 아이돌이라고 네네. 있습니다. 예. 알아요. 네. 네네. 그 톰 보이 예. 뭐할 수는 없거든요. 1집이 되게 대박이 네, 났던 네, 네. 그 그룹. 네. 네, 이쪽에서 그래도 또 10월 달에 컴백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즉 사전 예약 판매량이 변화가 나오면서 또 끌 수도 있다라고 보게 되면 그런 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 업황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공유를 해주셨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1위는 빼놓을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라도 체크를 해볼게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사실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1등주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수 흔들린 상황에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종목들의 바닥 잡기 기준점으로 좀 저희가 잡고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금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네. 지금 이 시점 쪽에서 솔직히 싼 종목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보 이렇게까지 빠졌네. 주가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종목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한국 시장의 밸류를 볼 때 좀 왜곡되는 측면들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LG에너지솔루션 이게 PR 120배까지 지금 계산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네.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는 또 PR 왜곡이 그러니까 실적 대비하는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왜곡이 되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 쪽에서 한국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안 비싼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네. 거기와 같이 결정되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솔직히 환율 효과 하게 되면 삼성전자죠. 그렇죠. 수출주잖아요. 네. 거기다 반도체에도 다 해외 쪽에서 결제가 들어오게 네. 되면 영향을 끼칠 텐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못 끼치는 거는 딱 그거 하나죠. 업황. 업황에 대한 부담감. 생각보다 지금 6월달, 7월달로 넘어오면서 나오는 하반기 업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는 이런 걸 다 그냥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거기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물가는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물가만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생각보다 이제 침체로 가는 수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하는 한국의 입장 쪽에서 어떨까요? 지금 보여주는 실적 흐름들 그대로 이어갈까요? 수출이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수출이 꺾이고 거기다가 생각보다 실적이 감익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반영한 주가가 그러면 지금 뭐 한국의 코스피 밸류가 네. PR로 계산하게 되면 10배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실적만 10% 하향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1배가 됩니다. 반대로 그냥 단순 계산만 하게 네네. 되면요. 그러면 주가가 싼 게 아니죠. 그렇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그런 앞으로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담감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싸긴 싸되 그렇다고 지금 당장 대응하는 것보다 만약에 나는 어차피 빠른 매매 못하니까 조금씩 모아가겠어라고 하게 되면 싼 가격대 부근 뭐 저점대 부근 들어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씩 모아가는 건 맞겠는데 본격적으로 한 번에 다 사서 지금 사서 기다려야지 그건 아니다. 그거는 좀 더 시장 상황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땅이 다져지고 그리고 굳어지는지를 일단 확인해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원픽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원픽을 고르셨을까요? 원픽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5번에 5번이요? 아니요. 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면 3번으로 갈까요? 밑에서 왔으니까.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3위 THK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부품 관련된 쪽에 재조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SPG가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나오는 감속기 네. 관련된 쪽, 기어드 모터 이쪽이 계속 부각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쪽에서 계속 메카트론 시스템 이쪽도 계속 부각받을 수 있겠다. 특히 삼성 쪽과 연관이 많다 보니까 가치 협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과거 기억을 보게 되면 이쪽의 변화도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관점에서 뭐 한 13,300원대 돼 있는데 뭐 13,500원대 밑에서는 단기적인 눌림목들 계속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6,500원대, 네. 손절가는 12,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보자. 자, 오늘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